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들. 7월 10일 찐시황 시간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언제나 그 귀중한 인사이트로 이 시간을 채워주시는 KB증권 프라임 지점의 팀엠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 이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저번 주 월요일이랑은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 네, 네.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나 전체적인 환경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해서 저번 주에 핵심으로 말씀을 해주신 게 그 공급망 재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네네네. 저번 주 주중에도 주가가 강했었고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중심을 잡고 시세가 나는 모습이더라고요. 네네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나마 공급망 투자 쪽이 오늘 좀 나은 섹터 아니었나 싶은데 일단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고용 데이터 나오면서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안 좋게 나오면서 달러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잠깐만요. 이게 한번 보면 조금 내려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었죠. 이제 비노 고용 지표 둔화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타나서 사실 오늘 조금 저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원화 강세 쪽으로 달러가 약하니까 원화 강세 쪽으로 좀 기대를 했는데 야, 오늘 우리나라 원화가 쭉 밀어 올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세 쪽으로. 잠깐만 제 화면에서 종합 차트 가서 우리나라 환율 흐름만 잠깐 한번 보면 이게 양봉이 되면 별로 안 좋은 건데 그렇죠. 그죠? 여기 오늘 시가는 낮게 출발했습니다. 1299원으로 지금 나오는데 종가는 1306원 50전. 그러니까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약세로 올라가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는 아닌데 내가 생각한 거는 달러 약세로 원화 강세 1300원 아래의 환율을 예상을 했는데 조금 예상을 좀 빗나갔고요, 사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래서 매도가 적어도 좀 멈추지 않을까. 사주지는 않더라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멈추지 않을까라는 소심한 기대가 좀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에서 1,5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피에서. 그럼 코스닥이라도 조금 관망해 주든지 했는데 아쉽게도 코스닥에서도 한 1,000억 정도 양시장에서 1,000억 정도 이렇게 이상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전혀 힘을 좀 내지 못하고 전체적으로는 좀 무거운 주 초반 출발 흐름부터 조금 상당히 좀 무겁게 이번 주를 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님 만나 뵙는 날이라서 좀 가볍게 이렇게 됐으면 했는데 좀 무겁습니다. 저도 오늘은 시장에 들어올 때는 평소와 다르게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 보수적인 시각이라 하면 왜냐면 저번 주에 우리나라 만해 수급일 수 있는 요인이 새마을금고 중앙회 물량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지수가 기술적으로 거래소 기준으로 60일선을 이탈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주중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어떤 식의 반등이 이끌어내질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들어왔었는데 시장에서는 지수보다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은 오전부터 아주 약한 흐름이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장이 뭔가 제가 알 수 없는 변수 요인이 있는가? 수급 배출해가 이렇게 거칠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나서 지수는 장중에 플러스를 냄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빠졌던 종목들이 빠른 반등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조금은 찝찝함을 가지고 장을 우선은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짧게는 이번 주에 거래소 60일선 회복을 좀 확인을 하고 싶고요. 주요 지표 같은 경우도 발표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데이터가 나올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번에 미국 CPI 같은 경우는 그 오른 상황의 유가라든지 중고차 가격을 반영하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장 반응도 한번 확인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리인 것 같아요. 그죠? 이번 주에
12일 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CPI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바로 또 PPI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번 주 15일부터가 네. 미국 연준의 주요 인사들의 또 블랙아웃, 그러니까 함부로 통화 정책에 대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는 네. 기간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주 안에서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지금 이제 그 블랙아웃 기간에 물가도 나오죠. 그다음에 이번 네. 주에 연준의 뭐 총재들, 위원들 발언이 또 많이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네.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네.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요거를 잠깐만 한번 뭐 그냥 시장의 특징을 한번 보여드리면 오늘 저는 시장이 좀 이렇게 움직인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파동 자체가 좀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이 약간 좀 요런 여기 있는 네. 오늘 장중에 왔다 갔다 되게 변동성이 심하더라고요. 플러스 조금 났다가 네. 마이너스 확 났다가 네. 코스닥은 거의 1%까지 마이너스 났다가 네. 그죠? 마이너스 1%까지 났다가 마이너스 한 8 정도로 끝났나요? 0.8?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변동성이 참 그런 여러 가지 그 대기하고 있는 지표 발표라든지 네. 이벤트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들의 코멘트들. 네. 우리가 7월 20 며칠이죠. FMC 네네. 회의가. 네. 그죠? FMC 회의가 7월 20 며칠이 있는데, 네. 요때까지는 최근에 이 매파적인 스탠스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 좀 저는 이제 길면 한 2달? 그러니까 6월 초부터 지금 약간 시장의 에너지가 지금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6월, 7월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 템포 좀 쉬어가는 네.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변동성이 이렇게 좀 잦아들면 네. 점점 가면서 이렇게 진폭이 좀 잦아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럼 에너지가 한 곳으로 이렇게 수렴을 할 거고, 네. 그러면 비로소 이제 어딘가 방향성을 정하겠죠. 네. 그러면 한 7월 뭐 마지막 주에 FMC 회의가 있다고 치고, 그 FMC가 끝나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네. 오히려 8월에는 이러한 정책 그 관련된 이벤트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9월 가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9월 가서 뭐 한 차례 더, 지금은 뭐 1.5회 뭐 금리 인상 더 이야기가 네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튼 뭐 9월 정도 가까이, 8월에는 어쨌든 이벤트가 없으니까 네. 적어도 약간 이렇게 소강 상태의 변동성은 좀 줄어들고, 오늘처럼 이제 뭐 전혀 뒤로 갈수록 밀리는 게 아니라 뭔가 개별 종목들도 활발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그림들이 좀 7월 후반으로 갈수록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이사님 말씀처럼 약간 좀 트레이딩에 약간 자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 변동성 구간에 혹시나 여기서 샀다가 네. 여기서 팔고 네네.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면 네. 계좌만 계속 이렇게 아마 좀 줄어드는, 잔고가 줄어드는 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진폭이 좀 줄어들 때는 내가 여기 사든다고 하더라도 뭐 여기가 저점 잡는다면 별로 크게 데미지가 없고 회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는 너무 차이 나니까 네. 견디기가 쉽지 않죠, 저 네. 변동성은. 네. 그래서 지금은 좀 그렇게 한번 이 변동성을 견뎌야 되는, 네. 좀 초보자분들은 좀 지나가기를 오히려 한 발 좀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도, 네. 뭐 항상 우리 투자해야 되나요? 트레이더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내가 막 현금 들고 있으면 좀 있으시고 주식을 사야 되나요? 네. 그것을 네. 할 수 있냐 없냐 차이에서 뭔가가 네.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저도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이었는데 네. 현금을 가지고 가는 단계로 생각을 하게 된 게 어느 날 뭔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변수들, 뭐 정규 분포로 치면 양극단의 어떤 그쵸. 사태들이 발생을 했을 때 스스로가 현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할까라는 점을 한 번씩 또 생각을 해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를 실제 했을 때, 매매라고 하면 뭐 종목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을 때 시세가 날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안 나면 그럴 때가 좀 시장이 그렇죠. 약해지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게 저번 주부터 좀 나타난 현상이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가 그게 심화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기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시장 대비해서 좀 약한 종목들은 상승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한 폭이 있더라도 좀 줄여놨습니다. 네, 줄여놓는 대응으로 역시. 저는 했고요. 네. 근데 이게 줄여놓는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질 때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뭔가 이게 고민이 많다는 거는 이게 내가 롱 포지션을 막 이렇게 가기가 뭔가 애매하니까 자꾸 고민을 하는 거 아닐까.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사님이 저랑 약간 전략이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네. 사실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 장 시작하기 전에 저는 저희 KB증권 저희 이제 가족분들한테 네. 저 오늘의 전략을 이렇게 이제 제가 녹음을 해서 좀 보내드리는데요. 네. 오늘 제목이 그냥 간단했습니다. 그냥 이거 뭐 굳이 뭘 벌려고 하기보다 네. 아직은 좀 더 쉬어갈 구간 아니겠냐, 이게 이제 제 코멘트였거든요. 오늘 저희 KB증권 가족분한테 보내드렸던 여기에 모든 게 좀 함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 저는 요거 가지고도 시장 에너지를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 한번 보여드리면 매일 제가 이제 데이터를 뽑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물론 HTS에도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는 이제 제가 직접 뽑아야 이게 손맛이 좀 느껴집니다. 저는 요리는 못 하는데, 요리는 안 하는데 요런 것들은 제 손맛을 느껴보고 싶어서 데이터를 직접 뽑아보는데 일단 우리 52주 신고가 종목이라면 대략적으로 한 1년 최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이잖아요. 이게 뭔가 많을 때는 시장에 참 뭔가 에너지가 넘치고 흘러 넘치는 강한 에너지를 보여주는데 지난주부터 저 매일 하나씩 하나 들어오면 선의 섬출로 오늘 이제 밤에 데이터 하나 넣으면 지난주 거 하나 빠지고 저는 이렇게 5개만 이렇게 딱딱딱 계속 가지고 가는데 지난주 초에 90개, 95개 정도, 100개 가까이 52주 신고가 종목이 나다가 딱 지난주 금요일 날 30개 쪽으로 이렇게 거의 3분의 1 토막이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이거는 줄어드는 거 오케이. 근데 역사적 신고가는 그냥 뭐 지나가고 52주 신저가 종목을 제가 리스트를 쭉 뽑는데 여기 담지 못해서 제가 점점점으로 너무 많으니까 240개 종목을 다 나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점점점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20개에서 70개, 120개 지난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230개, 그리고 금요일 날 240개. 이러면 이제 우리가 종목을 찾기가 곤란해진다라는 거죠. 그죠? 좀 종목이 한 뭐 신저가 종목이 20개 이렇게 70개 있을 때는 나머지 종목들은 좀 올라가고 안 빠지고 이런 환경일 텐데 이렇게 신저가 종목이 200개 이상 속출한다라는 것은 자칫 잘못 건드리면 종목 선택을 잘 못했을 경우에는 꽤 시장 에너지가 안 좋은 상황에서 내가 물릴 수 있는 에너지가 약한 그런 그림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아, 이번 주도 이사님도 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게 이번 주에 우리가 아직은 좀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였고, 오늘 때마침 시장이 뭐 장중에 1%까지 밀리면서 좀 안 좋은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이란 물가라든지 그다음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이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조금 이러한 파도를 조금 넘어가기를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고, 우리 뭐 고수이신 우리 이사님이 지금 포지션을 지금 가족 여러분들 수익을 덜 먹더라도 약간 줄여놓았다고 지금 정답을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이사님의 포지션을 한번 참고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시장의 지표 중에서 딱 그 시장의 강세 약세를 파악할 수 있는 신고가 신저가를 딱 집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많이 참고를 하는데, 이게 신저가가 많아지는 시장이고 신고가가 적어지는 시장은 확실히 종목별로 변동성도 커지고 이게 신저가 종목이 시장이 강할 때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더 이렇게 많아지는 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 대비해서 계속 약한 종목이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연결해서 보면 아까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가깝게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시장이 반응하지 않다가 최근에 미국 지표가 나올 때 다시금 금리라는 단어에 반응을 하기 시작한 시장이다 보니까 이번 주도 지표 발표가 있고 그렇다 보니 8월에는 이러한 발표들이 이벤트가 비는 시장이다 보니 좀 확인하고 그렇게 시장 대응을 하자는 쪽으로 또 핵심을 딱 집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우리 여름 때는 휴가 가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고 줄어든다라고 해서 보통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분들이 계절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이번 8월 달은 7월 달에 먼저 이렇게 약간 좀 조정을 받는다면 뜨거운 8월 달에는 어떻게 될지, 그때는 또 우리가 그때도 월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특별한 일이 없어서 만나게 된다면 그때 한번 오늘을 한번 다시 되돌려 복귀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 생각엔 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 금리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화면 잠깐만 한번 우리 보여주시면
이게 여기가 원래 말이거든요. 네. 여기가 원래 말입니다. 원래 말인데 원래 하반기나 연말 정도 되면 금리를 좀 인하하지 않겠어라는 일반적인 의견들이 생각들이 그리고 바람일 수도 있고요, 그죠? 네. 많았죠. 왜냐하면 물가가 고점에서 이렇게 좀 많이 CPI가 특히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많이 좀 떨어져 줬잖아요. 네. 8% 이상 가다가 그죠? 지금 네. 최근에 4% 이렇게 막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면 금리 더 이상 안 올리고 인하할 수 있겠네 네. 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막상 웬걸 네. 그럴 일 없다. 네. 그죠? 연내 기준금리 인하의 확률은 거의 희박한 것으로 지금 패드워치에서 자꾸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내년 한 3월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는 것으로 지금 일단은 나오는 거거든요. 지난 주말에 제가 이게 뽑은 표인데 네. 그러면 한 5월 달 정도 가야 인하가 있다는 건데 이건 시장의 기대치 완전히 빗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려놨던 부분은 살짝 저는 과열이 해소돼도 되는 네. 그런 분위기인 건데 우리는 빠지면 일단은 기분이 안 좋고 네.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가줘야 되는 게 주식시장인데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약간 저는 올라갔다가 뭐 아까 말씀하신 61 이동평균선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네. 61 이동평균선까지 약간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고 하나의 또 수렴 과정을 만들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기대했던 부분이 좀 거의 가능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네. 이렇게 기대했던 올랐던 부분들을 다시 약간 반납해야 되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도 좀 되더라고요 저는. 네. 네. 시장이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에는 유동성이 좀 적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짚고 갔던 것처럼 뭐 금리에 대한 반응을 크게 하지 않다가 다시금 이 부분이 하반기에 대해서 그렇죠. 네. 인상 부분을 짚어주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그런 점도표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네네. 이제는 하반기가 저는 좀 가깝게도 모르겠지만 하반기 같은 경우도 미리 상반기에 종목들의 시세가 많이 난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네. 막연한 고민들이 또 들더라고요. 네, 그쵸. 어떤 게 다시 뭐 수요를 촉발을 해줄지 그런 고민들이 가깝게 드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참 그래서 어려운데 지난주에 아마 우리 이사님과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네. 시장의 색깔이 우리가 혹시 바뀔 수 있으니까 네. 지난 우리가 그 월요일 날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 수, 목, 금 정도 한번 지켜보고 네. 시장의 색깔이 바뀌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한 챕터로 잠깐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되게 일주일 동안 너무 궁금했는데 네네.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려다가 네. 지금 매매하는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전혀 아닙니다. 뭐 바쁘지 이러실까 봐 않습니다. 참았어요. 오늘까지. 네. 그래서 저는 시장의 색깔을 우리가 좀 고민했었고 네. 몇몇 종목을 가지고 만약에 이들이 올라오지 못하면 네. 조금 내가 내 포지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이야기들을 잠깐 나눴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봤던 종목으로서 말씀드렸던 게 그때 뭐 파마 리서치 같은 네.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파마 리서치. 네. 네. 이게 딱 월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네. 이 음봉이 회복을 빨리 하면 포지션에 대해서 걱정을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네. 기술적으로 그죠? 네.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 회사가 지금 뭐 이 리주날이라는 이 화장품이 잘 팔리는지 지금 면세점에서 줄 서서 사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그걸 모른다라는 거 치고 그냥 차트만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네. 저렇게 뚱뚱한 음봉 거래량이 실린 음봉을 지난주에 하루 이틀 3일 만에도 회복 못하고 네. 지금은 계속 밑으로 밀리고 있다면 네. 그러면 내가 이 종목에 대한 포지션을 살짝 줄여야 되는 건지 등등 그죠? 네. 그때 네. 아까 그때 뭐 약간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그날 한 방 빵 맞는 그렇습니다. 바람에 네. 우리가 그 이야기들 좀 나눴던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저기 우리 이사님은 그 종목들에 대해서 약간 생각이 바뀌신 부분이 있으신지 아니면 뭐 종목은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뭐 나는 크게 뭐 마음의 변화 없이 그동안의 포지션은 뭐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건지 네. 아마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눴기 때문에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파마 리서치 이 종목 말고 이 종목은 이렇게 꺾였고 케어젠 그때 네, 우리 케어젠. 그날 그렇습니다. 한 방씩 맞았던 종목들이 네. 대표적으로 세 종목 정도를 우리가 거론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케어젠도 지금 보시면 약간 반등 주는 하다가
우리가 그때 이 캔들 중간까지도 못 해보고 하면 이거는 좀 네. 그렇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21선까지도 장중에 크게 이탈했다가 아래고를 좀 달아버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네, 예. 그리고 하나는 대표적으로 감성 코퍼레이션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종목과 감성 코퍼레이션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종목도 이날이 지난주 월요일이었거든요. 같이 음봉을 이렇게 길게 맞았는데 앞에 두 종목은 회복을 못했는데 감성 코퍼레이션은 또 이렇게 회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혹시 그 일주일 사이에 우리 이사님은 포지션에 대해서 약간 미세 조정이 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 아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도 너무 궁금하고. 우선은 그 속도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는 저는 비중에 대한 조절은 가깝게 그 중간 반등이 있을 때는 한번 했었습니다. 아, 3일 동안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줬을 때? 네네네. 그 한번 비중 조절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는 오늘은 기분이 썩 좋은 그림은 아니죠, 그죠? 그림은 아닙니다. 에너지만 딱 보면 그죠? 그래서 장중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지 그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반등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비중을 매도한 만큼 금일 재매수는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그림입니다. 좋지 않은 야, 그러면 대단한 강심장으로 오늘은 좀 하신 거네요, 그죠? 우선은 그 크게 부담이 없는 그 비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5천억의 그 타겟을 그리고 목표 시총을 정해놓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대략적인. 접근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5천억이라는 시가총액은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그 초입 단계를 고려를 해서 그 정도로 감안을 했었습니다. 감안을 했었는데 이런 원 접근 단가는 낮지만 제가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한 물량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이런 구간에서는 해줬고요. 아주 양봉이 크게 나왔던 신고가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런 구간, 이 꼬리를 다는 구간도 있고, 이때 매도를 한 이유는 뭐냐면 좀 시장에서 크게 좀 부담스럽지 않게 좀 현금화를 시키고 싶어서 좀 단가 같은 경우가 요런 단가들 뭐 한 4,100원 요 정도 단가에서 접근한 물량들 같은 경우는 좀 담백하게 우선은 좀 줄이고 대응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털린 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소신대로 하신 거니까. 후회는 없으시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미세 조정을 좀 하셨네요, 그죠? 그걸 회복한 종목도 사실은 회복하는 구간에서 살짝 하셨고, 회복 못한 종목도 반등줄 때 살짝 줄였다 오늘처럼 또 빠질 때는 약간 줄였던 만큼 또 담으시고, 야, 진짜 장중에는 되게 바쁘시겠어요, 진짜. 아유,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변동이 시장이 좀 진폭이 이렇게 클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매를 대입을 하는데요. 매매 대입이라면은 좀 뭐 비웠던 거를 채워넣거나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뭐 호가를 보지는 않습니다. 호가를 보지는 않고 그냥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그러한 정도를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주위에 이제 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좀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 중에 딱 두 가지 케이스, 다른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 호가를 보거나 하는 분들 또는 이제 좀 떨어져서 보시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도 조금은 초기에 그다음에 중기 이렇게 넘어올 때는 계속 좀 호가를 보곤 했는데 그게 성과로 그렇게 이어지지는 않다 보니까 보고 있어봤자 그렇게 계좌 잔고가 막 증가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네요. 그래서 주요 시간대에 좀 집중을 하고 나머지 시간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에너지를 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업종들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공부를 좀 한다든지 사색과 함께 책도 좀 보고 그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저한테는 성과가 더 좋았습니다. 그건 자기 스타일에 맞게 하면 되니까. 네, 그죠? 네. 계속 보면서 뭐 호가창 보면서 이게 뭔가 움직이는 종목들이 보여서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네. 보고 있어도 머리만 아프고 성과로 잘 이어지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신 이사님 같은 그런 방법도 한번 써보시고, 그죠? 네. 그거는 아마 본인 성향에 맞춰서 아마 그 스타일 전략은 좀 매매 전략은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호가 보고 있는다고 사실 올라가 주진 않잖아요. 네. 사실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한 발 요렇게 시장이 조금 약할 때는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네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또 다양한 또 변화무쌍한 부분이 있으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즘 시장이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네. 이런 종목들이 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은 그날의 흐름을 회복을 못했고, 물론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길게 보면 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순식간에 61선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네. 회사가 실적이 뭔가 문제가 없다라면 오히려 이거는 가격적인 변동을 시장 때문에 그냥 뭐 시장이 안 좋아서 같이 빠져주는 거라면 네. 오히려 이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편의점에서 편의점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 리쥬란 화장품을 줄 서서 면세점에서 산다라고 하도 옆에서 이야기들 많이 하시니까 네. 한때 저도 명동에 롯데 그 면세점 가서 꽤 저도 나름 이거 서서 이거 뭐죠, 우리 화장품이나 아이들 유아용품들 얼마나 진짜 줄 서서 사는지 보려고 7시 8시 가서 줄이 얼마나 길게 서 있는지도 저도 한번 봐보고 했는데 네. 이 종목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제가 여유가 되면 시간이 되면 네. 뭐 체크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또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네. 자, 그렇게 한 번씩 출렁였던 것들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들은. 네. 무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보통 저도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좀 시장에 눌린 것 같습니다. 시장에 눌린 거죠. 계속 단가 같은 경우 뭐 박스권을 못 뚫고 스스로에게 좀 많이 되물었습니다. 이 부분이 하반기에 중국 시장에 진출이 가능한 그림인데 내가 지나치게 시가총액을 먼저 이익 대비해서 그렇게 땡겨온 걸까? 네, 그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이 빠른 시세 7월 6일 이렇게 빠른 시세가 발생을 할 때 이때 같은 경우가 시장이 이때 약했거든요. 네네네. 종목은 이렇게 올라와서 저는 그때 대응을 했던 게 시장도 썩 신통치 않은데 이 종목만 강하다는 거는 뭐가 있을까? 뭐 중국 그런 요소도 아니고 2분기 실적이 그래도 예상치보다 좋을 수 있는 요소는 판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딱 그 정도일 텐데 라는 점에서 비중을 줄이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대응 이후에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저는 또다시 아쉽지만 당연히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또다시 이 상황에 돌아온다 하더라도 같은 대응은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환경이 좀 뭔가 저를 또 한 번 더 눌리게 하더라고요. 네. 역시 원칙이 있는 소신 있는 투자는 좋은 것 같습니다.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를 내가 더 위에서 지금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오히려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을 수 있는데 역시 그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줄였을 거다. 그거는 제가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 그게 좀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 한번 그렇게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이게 오늘 사실 에코프로가 그래도 코멘트는 살짝 하고 또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많은 분들이 또 에코프로 100만 원 기다리셨을 텐데 이거는 오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101만 5천 원까지 갔었네요. 101만 5천 원까지 가다가 장중에 한 3.57%를 고점으로 갑자기 이게 변동성이 좀 또 커지면서 이렇게 확 이 분봉인데요. 분봉인데 오후 들어가서 100만 원대 다시 넘어서지 못하니까 순식간에 이게 99만 원대부터 95만 원인가요?까지는 순식간에 밀려버렸거든요. 그러다가 막판에 아래꼬리 살짝 달면서 이렇게 끝났는데 야, 이게 100만 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꽤 큰 것 같아요. 아직도 그죠? 그렇습니다.
이 시장의 키 종목이다 보니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일부씩 그 포트에도 편입하기도 했어요. 네, 네, 오늘 그쵸, 또 추가로 편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네네. 우선 시장에서 오늘이 좀 특이했던 흐름은 에코프로가 초반에 강했을 때 네. 개별주가 약한 거는 같았어요. 네. 그런데 오후장에 에코프로가 조정이 나올 때 네. 개별주가 같이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건 저는 지수 관점에서 에코프로를 대입해서 본다고 하면 만약에 에코프로가 여기에서 꺾이면 우선은 코스닥 쉴 수 있다. 네네네. 이 시각이다 보니까 일부를 추가로 아주 소량입니다. 네. 아주 소량을 추가로 편입을 했고 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우선은 아직 에코프로는 깨지지 않은 추세, 코스닥도 이탈하지 않은 61선 여기에서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나머지 개별주를 무리해서 끌어올리기보다는 에코프로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시각으로 우선은 지수 대응 관점에서 일부 편입을 하기는 했어요. 네, 이것은 하나의 테스트기도 합니다. 네. 네.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에코프로를 또 트레이딩을 살짝 하셨네요, 그죠? 네. 저는 이제 뭐 이게 이제 쇼커버 뭐 환매수, 네. 뭐 쇼스키즈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한 주 동안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죠? 네. 한 주 동안 진행된 것 같고 공매도 잔고 수량도 일단 하회를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 18만 주 정도 매도가 지금 또 나왔더라고요. 네. 그동안은 뭔가 좀 다시 좀 주문 담는 공매도 천원 부분 판매를 좀 하는 듯 하다가 네. 100만 원 위에서 설마 다시 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며칠 뒤에 이제 데이터로서 확인이 될 텐데 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될 건지 저도 이제 좀 궁금한데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는 역사적인 가격 네. 100만 원이라는 그 가격에 네. 나는 꼭 100만 원 오면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있었지 않을까. 네. 99만 9천 원은 진짜 싫고 네. 100만 원이는 가격에 꼭 팔아서 나는 그거를 뭐 사진으로 인증을 찍는다든지 네. 남겨놓고 싶어 하는 분들이 100만 원에서 약간 그런 부분들도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동안 잘 참아오셨던 분들이. 그래서 그런 뭐 좀 약간의 이 착실한 매물도 좀 출회가 되면서 100만 원대에서 참 공방이 오늘 치열했거든요. 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서 이 방향성은 결국 이번 주 7월 12일 날 우리 에코프로 그룹사들의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방향성이 다시 한번 공매도를 공매도 항복을 시키면서 위로 더 한번 뽑을 것인가, 그죠? 아니면 옆으로 약간 100만 원 전으로 조금 기간 조정으로 살짝 들어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7월 12일 날 이 에코프로 관련된 그룹사들의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실적이라는 게 단기 실적을 사실 2차전지는 지금 단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짧게는 24년, 길게는 25년, 26년도 실적을 막 땡겨서 지금 막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2분기 실적이 얼마나 중요하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심리가 아주 강할 때는 별로 영향을 안 주는데 시장 심리가 지금 우리가 약간 걱정을 하는 약간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심리일 때는 뭔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약간이라도 뭔가 조금 데이터가 못 미치는 데이터가 나오면 약간 변동성 요인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 아무리 미래의 실적을 땡겨와서 괜찮다고 하지만 이번 주 어쨌든 12일 날에 약간의 그러한 뭐 변동성 요인은 변곡점이 좀 단기적으로는 그죠?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거든요. 저도 공감입니다. 공감인 부분이 우리가 양극재단에서 고려되는 원자재 가격 2분기에 반영되는 부분을 보면 양극재 기업들이죠. 공통적인 요인입니다. 이게 작년 4분기와 비슷한 타이밍입니다. 근데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이랑 다른 레벨이었죠. 그러면서 실적이 나올 때 에코프로 BM이 떨어진 판가를 매출 요인으로 커버를 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강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절대 주가죠. 그때와 지금의 주가 수준, 물론 뭐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오는 부분은 좀 다르게 보는 시각은 있겠지만, 그리고 시장이 좀 민감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짚어주신 것처럼 2분기 실적은 반영되는 원자재 가격을 봤을 때는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놓고 좀 민감한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가 매도 또는 공매 같은 경우가 점증을 할 수 있는 요인으로 그렇죠. 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저 또한 12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 좀 여기에 대해서 포지션을 늘릴지 네, 아니면은 좀 가지고 있는 정도만 가지고 갈지 네, 아니면은 여기에서 포트에서 매도를 할지를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야, 이번 주도 또 바쁘시겠네요. 네, 아닙니다. 네. 네, 그래요. 저도 그러면 실적 발표 나왔을 때 또 한번 네, 좋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이 아마 이번 주에는 이 시장 우리 또 보시는 우리 가족분들이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한 변동성이 아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에코프로가 좀 약할 때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작은 종목 중에서는 금량이라는 회사가 이쪽에 그죠? 금량 이런 종목들이 거의 신고가 부근까지 다 오늘 올라오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더라. 에코프로는 살짝 쉬는 동안. 그래서 야, 이거 에코프로가 먼저 땡겨놓고 이제는 후발주자들도 신고가를 2차전지 종목 중에서 빠졌다가 지금 신고가 올라오는 종목들이 잘 없잖아요. 근데 오늘 에코프로 BM도 거의 장중에는 30만 원 트라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포스코 퓨처엠이 얼마에 끝났죠? 포스코 퓨처엠 제가 종가는 못 봤는데 이것도 오늘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꼭 꽤 올랐던 것 같은데 한번 보죠. 네, 이것도 장중에 거의 한 5.4%까지 가다가 지금 윗꼬리를 좀 달아버렸습니다. 그죠? 시장 분위기 때문에 달아버렸기 때문에 좀 아쉽게 종가 기준으로는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네요. 요 두 종목이 어쨌든 힘을 보여주는 거 보고 꽤 그래도 2차전지 쪽으로 훈풍이 잘하면 불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저는 좀 가졌었고 금량도 지금 보시면 순식간이죠. 9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뭐 약 한 두 달 정도 사이에 V자로 지금 다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종목도 거의 종가 기준으로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의 모습. 그래서 에코프로도 중요한데 에코프로 말고 그 다음으로 지금 에코프로처럼 신고가를 경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세 종목의 흐름도 이번 주에 이제 같이 좀 보고 얘네들이 만약에 다시 신고가를 다 경신하면 에코프로 다음으로 이 세 종목이 달리면 밑에 왜 이제 좀 상대적으로 이제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 중에 최근 한 2개월 동안 좀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들한테도 또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발판을 희망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주에는 에코프로도 중요한데 방금 말씀드린 이 세 종목도 한번 흐름을 좀 잘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오늘 장 보면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장이 약할 때 보면 오늘 에코프로가 상징적인 가격 100만 원을 도달을 했었고 그러면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 세 종목들 뭐 포스코 퓨처엠, 뭐 금량, 그다음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강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뒷단이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또는 업종에서 주도주 같은 경우가 신고가가 날 때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최근에 장비주는 이제 하나기술 그렇죠. 신고가가 나니까 PNT라든지 이런 종목이 오늘 강했던 오늘 것처럼 와 PNT 막 날아갔는데요. 그게 시장에서 우리가 신고가의 체크가 시장에 대한 색깔 또는 강도를 파악하는 점도 있겠지만은 이 종목이 업종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다음에 뒤이어서 어떤 종목이 오르는지까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물론 우리 키맨님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겠지만 따로 이 부분을 데이터로 해서 좀 파악을 해보는 것도 괜찮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오늘 후발주자로 하나기술 다음에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있었고 특히 제가 잠깐 여기 방송 준비하면서 오늘 수급 데이터 뭐 업데이트를 잠깐 해보니까 여기에 보면 아바코? 아바코가 원래 LG 향으로 그죠? 디스플레이 장비를 주력으로 좀 하던 기업이었는데 이 종목도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새롭게 좀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뭔가 기대치가 좀 있는 것 같고 오늘 보니까 사모펀드 수급이 시총 대비해서 한 0.2%가 잡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특징적으로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모펀드도 사고 투신도 좀 더 같이 사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네요. 네. 근데 PNT는 지금 얼핏 보기에 제 눈에 지금 안 보이는데 오늘 PNT는 누가 산 건가? 아, 외국인들이 오늘 압도적으로 외국인들이 담았네요. 여기 가면 보이겠군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야, 이게 시총엔 네. 저는 사실 뭐 이거를 한 10년 동안 이 데이터를 뽑다 보니까 네. 하루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0.2, 0.3 정도 이상 들어온 종목은 네. 하루입니다. 네. 좀 의미 있게 저는 보고 네. 좀 밤에 좀 졸리더라도 내가 모르는 종목은 뭔가 달라진 게 있을까 공부를 좀 하는 편인데 네. PNT는 오늘 한 방에 네. 시총에 외국인들이 3%를 샀네요. 네. 그러면 이 시총이 PNT가 얼마 정도 되는 사이즈죠? 이 회사가 보니까 야, 이게 1조 5천억이나 하네, 이 회사가. 네. 오늘 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그러면 3%면 이사님이 또 저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젊으시니까 네. 1%면 140억인가요? 네. 그러면 야? 140억. 네. 140억. 그러면 3%면 한 4, 500억 정도 되겠네요. 네. 와, 한 방에 그러면 오늘 PNT를 4, 500억을 외국인들이 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외국인 매수 강도 1위 종목으로 지금 보니까 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주도주가 1등주가 먼저 대장주가 달려가고 네. 걔가 시총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신고가를 가면 네. 밑에 있는 후발주자들이 또 이제 좀 새로운 거 없어?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찾으면서 그들을 또 다시 이렇게 찾아서 모멘텀 있는 것들을 땡겨서 플레이를 하고 네. 이런 움직임이 2차전지 장비 내에서 또 코인테크도 보면 네. 요즘 약간 그런 관심이 있는 쪽이잖아요. 지금 네. 코인테크도 보니까 시총의 1.2%를 오늘 외국인들이 담았네요. 하루 만에. 그래서 이게 검은 머리 외국인인지 네. 뭐 노란 머리 외국인인지 진짜 순수한 뭐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이들 쪽에서 보니까 오늘 PNT, 그죠? 코인테크, 이런 하나기술, 장비주가 세 종목이 나오는 동시에 저는 요 데이터를 뽑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요 데이터 안에서 공통된 섹터, 네. 공통된 테마가 네. 그날에 수급이 쫙 들어오는 게 있으면 이들은 당분간 시장에서 주도 테마가 될 가능성 후보군으로 저는 이제 빼고 네. 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는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한 10년 동안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잡히면 내가 요즘 PNT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뭔가 롤투롤 쪽에서 뭔가 또 뭐가 있나? 납품되는 네. 게 있나? 뭐 이런 것들 코인테크 뭐 하나기술 이렇게 이제 공부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BM, 퓨스크 퓨처엔 급량 힘을 냈지만 장비주들을 외국인들이 이렇게 세 종목을 시총의 1% 이상씩 담았다는 것은 조금 특징적인 네. 오늘 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딱 명확하게 해주시고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하셨다는 게 존경스럽습니다. 네, 아우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이게 시장에서 어떤 경우에는 뭐 주도된 수급들, 뭐 투신이면 투신, 아니면 연금이면 연금 네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딱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수급 중심의 유입들,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급 중심의 유입들, 강도가 강한 종목 같은 경우는 저 또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네. 시장 대비해서 늘 강하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딱 이렇게 세부적으로 언제나 오랜 기간 동안 정리를 하신 걸 네네. 참고하셔서 좀 종목에도 이렇게 어떤 추이가 나타나는지 네네네. 이런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시장 대비해서 왜 이런 수급이 들어왔고 강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우리 또 고수 트레이더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또 활용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또 활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것 같네요. 자, 그런 게 있고 뭐 수급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약간만 뭐 풀어드리면 네. 역시 오늘도 좀 자동차 네. 부품 쪽 네. 대형주는 뭐 오늘 시장이 이래서 제가 뭐 크게 체크는 안 해봤는데 네. 그래도 아래 위로 변동성은 좀 있었습니다, 그죠? 네. 윗꼬리 아래꼬리 뭐 저기 뭐야 현대차가 이렇게 오늘 위에 아래 엄청 흔들었네요. 네. 그다음에 기아 그냥 아래꼬리 살짝 달고 그냥 바워권이었는데 네. 2차전지가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오늘 뭐 송하이텍 같은 경우도 장중에 또 6%까지 네. 이렇게 신고가 종가 기준으로 이러한 흐름을 보이면서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도 꽤 좀 교집합으로 오늘도 또 연속으로 지난주에 네. 이어서 네. 계속 잡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 우신 시스템, 네.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우리 성우 하이텍 아까 방금 차트 봤던 네. 그런 것들도 좀 있고요. 이 자동차 부품주들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금 올랐잖아요, 또. 네. 그죠? 단기적으로 네. 좀 올랐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업 관점에서 저는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네. 요게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네.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미국이 네. 지금 리쇼어링을 하면서 네. 조금 이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쪽, 중국이 아니라 미국 쪽으로 우리가 수출이 좀 증가하는 쪽, 네. 그죠? 네. 이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미국향으로 진한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미국향으로 자동차 수출이 좀 증가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자동차 부품도 좀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지난주에 우리가 가족분들한테 같이 설명을 잘 드렸지만 네. 이쪽이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미국향 수출 데이터인데 네. 이건 뭐 거의 수직으로 지금 뭐 전력 설비 부품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니까 요 두 개 섹터가 오늘 또 공교롭게도 자동차 부품도 좀 강했고 전력 설비 관련된 전력 기기들, 그죠? 뭐 네.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 전반적으로 좀 강한 뭐 그런 그림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들은 시장이 약할 때도 이렇게 잘 버텨줬으니 네. 당분간 시장이 좀 약한 구간 동안 그래도 좀 아웃퍼폼을 좀 해주지 않을까. 이런 펀드, 왜냐면 이게 2분기 실적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2분기 실적 호전주로도 좀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번 좀 좋았던 것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이렇게. 네, 확실히 그 2분기 실적을 보고 시장 같은 경우가 좀 더 민감하게 저번 주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좀 좋게 보는 시각들은 있지만 이게 특징이 한 종목 같은 경우가 강했을 때 이제 뒤이어서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함께 강해지는 키를 위로 맞추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뭐 서현이어라든지 뭐 그렇죠. 화신 맞아요. 수급으로 짚어주신 것처럼 우신 시스템 네. 이런 종목들의 공통적인 요소가 아까 지표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짚어주셨습니다. 역시 좀 큰 그림을 이렇게 짚어주시다 보니까 저도 자, 2분기 실적 좋은 건 알지만 어떤 요소로 인해서 이게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고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네네네. 점이 또 하나의 좀 와닿음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네. 뭐 체구는 작지만 좀 큰 그림을 그리려고 네. 왜냐면 이게 큰 그림을 방향성을 정해놓고 그렇습니다. 그 방향성이 가는 방향으로 산업을 우리가 네. 보고 그쪽으로 따라가야지 네. 그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건 그렇습니다. 네네. 좀 시장에서 크게 당할 일들이 좀 있으니까 네. 어쨌든 큰 그림을 우리가 잘 그려놓고 앞으로도 뭐 그렇게 우리 가족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리면 어떨까 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네네. 오늘 이렇게 큰 그림도 그려주시면서 전체적인 뭐 지수, 그 다음에 시장의 방향성 여기에 더해져서 핵심적인 종목들까지 하나하나씩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시간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한 주 시작할 때에 대해서 뭐 종목을 보고 뭐 실적을 보고 이런 접근을 하더라도 큰 그림이 그려지면 이게 여기에서 뭐 실적이 끝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구나라는 점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는 매주 월요일을 기다리면서 또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시간을 이렇게 한 시간을 꽉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한 주간의 동향과 그런 점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여러분들, 오늘 팀앤 민재기 팀장님께서 좋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이런 많은 안내들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속속들이 내용들이 알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또 시청을 해주시고요.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